주제로 강연하게 된 산업공학과 다니고 있는 김시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저는 근데 사실 사주팔자를 그렇게까지 맹신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단체 없고요. 이상한 설파 이런 거 아니니까 혹시 사주팔자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그냥 이번 강연만큼은 MBTI 같은 이야기 중 하나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팔자는요, 태어난 연, 월, 일, 시 내 기둥에서 뽑아낸 8개의 글자로 나를 이해하는 동양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주팔자 뒤에는 미신, 유사과학, 사기라는 말이 항상 붙어요. 근데 저는 사주팔자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언제부터 왜 관심을 가졌길래 이걸로 강연을 하려고 나왔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2023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인데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그런데 이때 정말 이상한 남자들이 많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일종의 성희롱에 연루돼서 학교폭력위원회를 갈 뻔하기도 했고 여름방학부터 남자친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진짜 그냥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한 명 한 명 이게 추가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뭔가 행실을 잘못하고 다녀서 이게 사람들이 나한테 붙는 건가? 하면서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다음 해에 친구랑 우연찮게 사주팔자를 보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선생님이 정말 용하시더라고요. 제 친구한테는 너 재작년에 한 명, 작년에 한 명, 근데 아직 길은 열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완벽하게 들어맞았었고요. 저를 보시고는 너는 이미 이성에 대한 길이 열려서 근 2년간 남자가 우수수수수 쏟아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묘하고 이게 좋아야 되나?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위안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더 이상 제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모든 게 그때 기운이 살짝 이상해서 운명이 잠깐 그랬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바꾸나요? 그래서 사주 탓을 하면서부터 제 마음이 편해졌고 이게 제가 사주를 조금 좋아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모든 게 그때 기운이 살짝 이상해서 운명이 잠깐 그랬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바꾸나요? 그래서 사주 탓을 하면서부터 제 마음이 편해졌고 이게 제가 사주를 조금 좋아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대해 조금씩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사주가 2023년부터 6년까지 해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변한대요. 23년에는 새로운 이성, 그냥 사람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고요. 24년에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사주에서도 내가 실력으로 증명을 해내야 하는 압박형 성장의 해라고 말을 하고 있고 25년에는 조금 더 성실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26년에는 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조금 더 키워야 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사주는 이렇긴 한데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거는 본인의 사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얄팍한 지식이지만 여러분의 사주를 직접 리딩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얘기가 나온다면 조금 활기찬 리액션 보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 사진을 단톡에도 보내놓을 건데 이거를 알고 가셔야 하거든요. 혹시 이거 한 번만 일단 사주팔자가 4개의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이쪽 오른쪽부터 연, 월, 일, 주 해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저는 2006년 4월 29일 3시 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8글자가 나온 거고요. 8글자는 다시 윗줄인 천간과 아랫줄인 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각 칸마다 시간, 일간, 월간, 연간, 시지, 일지, 월지, 연지라는 이름이 새롭게 붙여집니다. 그리고요, 이 위쪽에 식신, 편재, 편인, 뭐 정관, 편관 이렇게 나와 있는 글자는 십신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주팔자 각각의 색은 오행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목, 빨간색이 화, 노란색이 토, 흰색이 금, 검정색이 수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이 토가 색이 있지만 목이 없는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각각 본인이 어떤 오행이 많은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자 다들 저는 일단 못 읽는데요. 저 위쪽에 시주 아래 경신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러면 이 글자가 경, 그리고 이 글자가 신이고요. 각각의 그 한자에 오행의 이름을 붙여서 뭐 신금 이런 식으로 제가 부를 겁니다. 그리고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 일간에 있는 한자예요. 이게 나 자신을 뜻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얘를 포함한 일주, 기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단톡방에 있는 걸 참고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선요, 음양의 기운을 볼 겁니다. 음양 어떤 건지 대충 알고 계시죠? 그 일간에 있는 글자가 여기 있는 빨간색 글자라면 양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이고요. 파란색 글자라면 음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8글자가 전부 양이거나 전부 음이면은 완전한 양팔통 또는 음팔통이라고 해서 기운이 엄청 강한 사주를 의미하거든요. 양팔통은 MBTI E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음팔통은 I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완벽한 양팔통 사주더라고요. 굉장히 외향성이 뚜렷하고 조금 리더십이 있는 사주다. 그래서 일간에 만약에 이 빨간 글자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외향적인 게 두드러진다. 이 정도로 잠깐 보시고 가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양팔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양팔통인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겠죠. 뭐든 음양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사주는 과한 게 안 좋고 조화가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계속 할 건데, 적당히 음양이 섞여 있는 상대를 만나면 조금 더 원활하다. 그리고요, 오행을 볼 겁니다. 오행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인데요. 자신의 사주에 어떤 색이 맞냐에 따라서 성격이 약간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화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과 에너지가 뚜렷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뭐 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근데 이 검정색 화살표는 그 오행끼리 도와주는 상생의 관계고요. 회색 화살표는 약간 상극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봐볼게요. 우선 그 전에 오행이 많거나 적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봐볼 건데요. 오행이 많다의 기준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일주, 두 번째 기둥에 있는 색깔이 같은 색일 때, 노란색, 초록색, 초록색일 때, 또는 월지, 아랫줄 3번째 칸에 있는 색과 같은 색이 있을 때, 또는 그냥 그런 걸 배제하고 사주팔자 전체적으로 3개 이상 또는 4개 막 이렇게 같은 색이 있을 때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왼쪽이 과다고 오른쪽이 부족한 상태예요. 저는 목이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순수한 마음이나 동심이나 공감 능력이 모두 떨어지는 사주예요. 그리고 만약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 게 크고, 수가 많은 사람은 조금 내향적이고 고요하지만 우울증을 느끼기가 쉽다. 뭐 금이 적은 사람들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본인 거 다들 확인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 오행이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건 지금 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양쪽에 있는 거가 서로 생하는 관계고, 극한 차이 나는 게 극하는 관계라는 것은 모두 똑같아서, 만약에 뭐 화가 많은 사람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 칸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목이 많은 사람은
약간 화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땔감이 되어서 불을 더 키우는 것처럼 도움을 주는 관계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목이 적은 사람이 화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나무가 얼마 없는데 얘를 태워줘야 돼요. 그러면 기가 좀 빨리겠죠. 그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를 만나면 대지에 자기의 기운을 확 펼치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겠지만 또 없는데 토를 만나면 심을 나무가 없는데 자꾸 심으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저는 토가 많고 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 대지에 꿈을 딱 펼칠 수 있는 나무가 많은 사람을 만나되 거기에 물까지 약간 심어줘서 제 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저에게 도움을 주는 건 화인데요. 화가 저를 만나면 땅을 좀 단단하게 구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행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꼭 옆에 있다고 해서 도움만 주고 그건 아니고 그 기운이 맞냐, 적냐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천간에는 총 10개의 글자가 있는데 이번엔 일간을 볼 겁니다.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일간이 각 오행별로 색깔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오행별로 2개씩 있어요. 일간의 특징입니다. 본인 걸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 중에 갑목, 갑자가 일간이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갑을 가지고 저요. 갑은 남의 밑에 있기 싫어하시고 굉장히 우두머리 기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등자를 가지고 있으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상황. 무자를 가지고 있으면 고집을 일주어도 조금 고집이 세시고 마이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다들 보셨나요? 본인의 일간이 가장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해서 찾아볼 수 있고요. 사주에 있는 한자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게 되는 조건이 2가지 있는데 같은 글자가 나란히 있는 나란히 2개 있으면 병존, 3개 있으면 삼병존인데 아까 갑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갑이 2개의 연속은 아니시죠? 갑자는 그 자체로 살짝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한 신념이 좀 뚜렷하고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지 않는 성격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갑이 2개나 연달아서 있어요. 그러면 갑이 너무 세서 약간 좁은 대지에 좁은 땅에 나무가 빼곡히 쌓여있는 걸 상상하시는 분인데요. 보기만 해도 되게 갑갑하죠. 그 갑갑하다라는 말이 이 병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거짓되고 숨 막히고 약간 이런 타입이겠죠. 제 남자친구 가지고요. 그 다음은요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의 기둥이 같은 색을 가지고 있을 때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세는 것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냥 간여지동이 있는 것 자체로 살짝 주관이 세다, 살짝 자기중심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자기 사주에 굉장히 많은 한자가 있다. 그러면 그거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시면 본인을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그 어플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다른 걸 보셨어도 나와 있을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인과 신사를 보는 방법입니다. 귀인 중에서 조금 유효한 있으면 좋은 귀인들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천일귀인, 혹시 천일귀인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맨 아래. 천일귀인은 정말 비행기가 추락해도 나는 살아남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맞이해도 날 도와준 조력자가 생기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귀인인데 천일귀인 혹시 그 어플을 안 쓰시는 분들은 왼쪽에 아니 오른쪽 아래에 일간에 왼쪽 글자가 있으면 지지에 저 글자가 있을 때 헷갈리시겠죠? 이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천일귀인 말고도 학당귀인이나 문곡귀인이 있으면 약간 선비, 교수, 학자 이쪽으로 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두뇌가 명석하신 분들이 많고 태극귀인이 있으신 분들은 조상고
장화복이 있어서 금수저 집안인 분입니다. 그리고 신살을 볼 수 있는데 신살은 길살과 흉살로 나뉩니다. 길살은 되게 딱 봐도 좋은 거겠죠. 그리고 흉살은 안 좋은 거라고 하는데 흔히 알고 있는 도화살도 사실 흉살이에요. 그래서 흉살이 만약에 많다고 검색해 보셨는데 이게 흉살이래, 우울해 이러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길살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길살 중에서도 좋은 길살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지살은 되게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 장성살은 1인 사업가의 기질이 있습니다. 반항살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삶에 엄청 행복한 일만 가득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살이 본인의 사주에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주인과 신살을 봤고요. 그 다음에 사주 예시를 좀 바꿔봤는데 이분은 정정병존 정자를 2개 가지고 계시고 천을기인도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일주가 가장 중요하다 했는데 정축 일주가 이번 해인 병오년해를 만나면서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굉장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의 사주입니다. 주변에 인연이 많아지고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을 잘 챙겨야 되고 스스로도 휴식과 여유를 많이 가져서 본인이 벌인 일에 대해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거는 지금 레뮤즈에서 컨팀장을 맡고 있는 도연 언니의 사주입니다. 올해 병원연의 기운을 맞이해서 컨팀장으로서 자리를 맡고 능력을 뽐내고 있는 모습이 사주와 조금 잘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요, 중요한 겁니다. 사주에 미남미녀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미남미녀의 조건 3가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 본인이 해당하는지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십신을 보는 겁니다. 아까 십신의 위치 기억하시나요? 상관, 편관, 정관 이런 거기에 상관이 있는 사람. 근데 그 상관이 있는 자리가 목, 화, 토 중에 하나인 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앞쪽에 가실게요. 여기 상관. 이 위치에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 근데 그 상관이 있는 곳에 한자가 잘못 입력했는데 목, 화, 아마 토가 맞을 거예요. 목, 화, 토 중에 하나인 사람. 이 미인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악동의 이미지가 있고 화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피어싱이나 타투라는 사람들이 많고 토인지 금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관의 미녀는 아이린과 카리나 님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일지와 월지면 요 가운데 2줄이겠죠? 이 가운데 2줄에 편인, 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인. 여기 일지, 월지에 정인이나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분은요, 편인과 정인만 가지고 있다면 조금 모범생적이고 착한 이미지가 있지만 그게 일지와 월지에 있다면 되게 귀여운 얼굴이다. 윈터님이 일지와 월지에 편인과 정인이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요, 편관입니다. 십신에 편관이 있는 사람. 편관은 애초에 인생에 살짝 고난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으로 진국인 사람이 많다. 근데 약간 남성향적이라서 좀 카리스마가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덱스님이 편관이 있고 상관이 있는 사람의 예시인데요. 딱 봐도 약간 딱 이 사주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을 봤고요. 두 번째는 좀 유명한 도화살과 홍염살입니다. 도화랑 홍염은 연예인들이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주인데 예를 들어서 선미님이나 현아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도화살의 예시이다. 근데 도화살을 보면 너무 쉽습니다. 지지 아랫줄에 좌, 우, 묘, 유 중에 하나 또는 2개 이상 또는
또는 같은 글자가 여러 번 반복돼 있다. 그러면 도화살이 발현된 거예요. 도화살은 외적으로 막 딱 봤을 때 와 예쁘다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눈이 가고 매력적인 사람이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많다. 그리고요 성형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복잡해서 제가 단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어플 보시면 홍역살이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홍역살이 많은 사람은 도화살과 비슷하게 남들에게 눈을 끄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남미녀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일간, 나를 나타내는 글자라고 했죠. 여기에 임계병신 중에 하나, 요거 아니고요. 임계병신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미남과 미녀의 대표적인 그거다. 근데 이 중에서 혹시 일간에 신자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신. 신이요. 어떤 신이요? 그 신라면 신입니다. 일간에 밑줄 두 번째 글자. 오 유일하게 신금 일간이신 분이신데 신금 일간 연예인의 라인업입니다. 원빈, 현빈, 갑자기 신뢰도가 확 떨어져. 원빈, 현빈, 차은우, 전지현, 김태희, 김수현, 전보다 신금 일간을 가지고 태어난 연예인이다. 우리의 레뮤제의 이제 원빈, 레뮤제의 현빈 여기 계신다. 그렇고요. 아까 이제 미남미녀 사주를 말씀드렸으니까 대표적인 미남미녀 연예인 한 명 가지고 왔는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에 임자, 지지에 오도 있고 월지에 편인도 있어서 귀여운 얼굴에 도화랑 홍염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임자가 2개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도화 중에서도 대도화가 발현이 되어 있고요. 만인에게 다 알릴 수 있고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좋대요. 그리고 신자도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팬도 많고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장원영. G-Dragon? 장원영 씨의 사주입니다. 장원영은 엄청난 대도화와 홍염이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연예인 탈자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간까지 아마 더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과학적인 미남미녀 판별법 알아보았고요. 자 여기까지가 더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 한계로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주 해석이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되게 인상 깊은 사례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사주에 여자가 많은 사주가 있어요. 근데 그 사주가 되게 좋게 발현이 되면 산부인과 의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나쁘게 발현이 되면 그냥 바람둥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죽을 때까지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사주는 정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모두 같은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요. 사주에 나무가 부족하면요. 아까 동심 없는 사람 막 이랬잖아요. 하지만 저는 산책을 또 자주 다니고 파란색 옷을 조금 많이 입으면 그 동심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사주예요. 그러면 사실 사주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겠죠. 그리고 한 교수가 되게 멋있는 말을 해가지고 제가 하는 척인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멋있어서 가져와봤는데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이 대자연의 흐름은 제가 막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겨울이 빨리 끝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가 겨울이고 언제가 봄인지를 안다면 제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봄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노력을 훨씬 많이 기울인다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는 가을이 저한테는 더 많은 수익을 주는, 더 많은 이득을 주는 계절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주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정해진 운명이라기보단 나한테 들어오는 기운에 맞춰서 내가 그걸 잘 알고 써먹는다면 더욱더 남들보다 크게 이걸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저의 사주 활용법은 사실 이 3가지입니다. 저는 좋은 것만 믿습니다.
별로 막 올해 기운 이거 안 좋고 올해는 뭘 하면 안 돼. 전 이런 거 잘 안 읽어요. 제가 읽고 싶은 것만 오늘 올해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내 사주 역시 이러면서 좋은 것만 믿고요.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뭐 사주가 정해져 있다 해봤자 결국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대충 좋은 것만 골라서 대충 저한테 좋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내 운명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 딱 이 정도로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좀 더 관심이 생기셨다면 사주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석해 보면서 내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추천드렸던 그 원대력 어플 보시면은 지금 AI 연계해가지고 프롬프트를 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이거 혹시 궁금하시면 재미나이한테 물어봐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한테 사주 들고 오시면 제가 좀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좋게 해석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목표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사주팔자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